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재테크. 오늘은 기토일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과 다른 천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고, 오늘 기토일간의 사주 사례는 젊어서 마누라가 도망가고 늙어서는 암으로 사망을 한 사람의 사주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정이 깨지고 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사주 명조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자꾸 이제 죽은 사람 이런 걸 저기 그 이야기하게 되니까 저도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나한테도 그런 게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은 어떤 조건들인지 좀 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설정 또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메일도 있으니까 뭐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건 이제 유료입니다. 아주 저기 그 자세히 여러분들의 사주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토 좀 보도록 하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 이거는 이제 정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토일관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기 뭐라고 할까요? 약해요. 약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정이 잘 깨진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가정적이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굉장히 유약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게 또 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죠. 뭐 꽃나무를 심어야죠. 아름드리가 쉽게 심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꽃나무를 심고 그리고 물 주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잘 꽃이 피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불리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천간들하고 관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기토의 간목은 아주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기토는 집안에 있는 땅인데, 정원인데 거기에 아름드리 나무가 심어졌어요. 그러면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아름드리 나무의 뿌리가 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 기토를 파괴해요. 기토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기토에 간목이 있게 되면 그러면 거의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이 깨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기토의 을목은 좋죠. 왜냐면 이거 을목이라고 하는 게 꽃나무잖아요. 그죠? 간목은 좋지 않지만 이 기토의 을목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기토의 병화는 일단 세모하죠. 또 병화가 신금을 끌어와서 병신합수가 된다면 필요한 또 수를 주게 되고, 합에 의해서 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또 기토 입장에서 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재가 되니까 나쁘지 않다.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도 저기 뭐 세모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무토에 설명했듯이 정화도 임수를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고요. 기토에 묻혀도 뭐 덤덤한 거예요. 뭐 편입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합쳐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기토의 기토, 이건 좋지 않습니다. 기토가 있는데 또 다른 기토가 있게 되면 이 가정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정. 물론
가정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계속 말씀드리죠. 직업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저 직업이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공, 전공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두 집 살림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토의 경금은 뭐 세모죠, 뭐. 그죠? 토생금이니까. 그리고 기토의 신금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금이 을목을 저기 그 예쁘게 다듬어 주니까. 물론 경금으로도 을목을 다듬을 수 있겠지만, 을목은 경금을 이렇게 합을 해버리니까, 천간합으로 을경합을 해버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기토의 임수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임수는 큰 물인데, 기토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토고, 그러니까 휩쓸어 버린다. 휩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토의 개수는 좋죠. 좋습니다. 아니, 세모가 아니고 동그라미. 이거는 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토의 임수가 있으면 재로 인해서 내가 저기 그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기토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죠.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에는 을목이 좋고 개수가 좋고, 이건 뭐 좋습니다. 근데 간목이라든지 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기토에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일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토의 기토가 되면은 결혼을 두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집 살림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집 살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뭐 바람 피고 뭐 그런 것도 저기 있는 거지만, 명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법적. 그러니까 이혼하고 또 한 번 더 결혼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명적풀이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사람은 기토일간이에요. 기토일간. 그 재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토일간에 정제 재를 깔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조직 생활보다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 일지에 관을 깔고 앉아 있으면 이건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를 깔고 앉아 있으면 이거는 뭐 천하 없어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 그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천간에 보면은 편관과 정관이 같이 나와 있네요. 이걸 이제 관살혼잡이라고 하죠. 관살혼잡. 요즘은 이제 관살혼잡 같은 경우 좀 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관과 편관이 혼잡해 있다, 이런 얘기 되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갑기합이 돼 있어요. 갑기합. 그러니까 일간이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저기 간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가정이 깨지는 걸로 봅니다. 가정이 깨지는 걸로, 시간이 지나면.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고, 천간에는 재도 저기 투출되어 있고, 관도 투출되어 있는데, 지금 무엇이 더 강한가?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신자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신자진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재를 이제 추구하는 게 맞게 되겠죠. 관은 또 답답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욕구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지는 보면은 이게 인신사회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인신사회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자진이 되면 해자축이 돼서 이건 무조건 탁수예요. 탁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주강이 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수가 되는 조건을 말했잖아요. 그 천간에 무게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때는 목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탁수가 되죠. 그리고 지지에는 신자진 신자진과 그다음에 해자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뭐 천하 없어도 되게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안 풀릴 뿐만 아니고 사람이 탁한 짓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건들거린다든지 때린다든지 지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해자축도 되고 신자진도 되고 그죠? 해하고 축이 있으니까 자가 당연히 오잖아요. 신자진 해자축 되니까 지지는 무조건 탁수인 거죠. 탁수. 먼 일을 해도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지는 탁수가 돼 있고, 그렇죠? 근데 재는 재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기토가 이렇게 합의돼 있어요. 합의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17에서 26대운 17에서 26대운을 보게 되면 일단 17대운이 갑술대운이잖아요. 그죠? 갑술대운. 그러니까 밑에 진술충미가 돼가지고 이거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목대운이 오면서 갑기합이 풀어지는 거예요. 갑기합이 풀어지게 되면 이럴 땐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때 건설을 했어요. 건설이라기보다는 이제 건축이죠. 건축. 상당히 이때는 능력 발휘가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근데 27대운에 을해대운이 오다 보니까 다시 갑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했다라기보다는 마누라가 이제 도망갔죠. 마누라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탁한 짓을 하니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병자대운에 그쵸, 자수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신자진 해자축 또 돼 있죠. 정축대운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축대운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인대운이 오게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인신사해가 되는 거예요. 인신사해.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변동이 자꾸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운에 들어와서 이제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직장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대운을 봐야 한다. 대운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무인 대운이 되면 아마 암 발생한 거는 이전에 56 뭐 이럴 때 했을 텐데 발견이 늦은 거죠. 발견이. 근데 무인 대운이 되니까 인신사해가 되는데, 인신사해는 뭐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탁수를 막고 그다음에 인신사해를 막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막을 방법이 별로 없는데, 탁수를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목이 필요하다. 목이. 그러니까 간목이 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봉사도 좀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부도 좀 해라. 뭐 공부도 할 머리가 안 되지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8세에 이 신축년에, 그죠? 무인대운 신축년에 일단 암이 발생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보니까 인신사회가 돼 있으니까 이건 인신사회는 떠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기존에 지금 갑기압으로 묶여 있고 인신사회가 되니까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거 59세 2022년이죠. 임인대운이잖아요. 임인대운, 임인년. 그러니까 임인년에 임수가 하나 더 오면서 기토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죠. 그리고 인신사회가 딱 되니까 이때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사망.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탁수였어요. 탁수. 그 탁수가 되다 보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윽박 지르고 뭘 하고 해도,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직장암 걸려가지고 그 이 똥구멍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있으니까 어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사주가 탁해지는 상황에서는 뭐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탁수가 될 때는 계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라든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냥 두드러 맞아야지, 잘못하면 저기 그 송사에 걸리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탁수가 됐는데 여기 그 보면은 제가 그 이 어디입니까, 기토 입장에서 제가 탁수가 돼 있잖아요. 이건 돈 때문에 맨날 어려운 거예요.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은 기토 입장에서 갑기합이 되면 장기적으로 가정이 깨진다. 그리고 여기 그 인신사회도 저기 그 중요하지만 탁수가 되었을 경우에 아주 저기 그 이 사납다. 탁수가 안정돼야 되는데 여기 그 이 안정되기가 어려워요. 이 저기 그 묘목이 먼저 왔으면은 해묘미로 해가지고 좀 저기 그 그래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늦게 왔다, 대운에. 이게 좀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토 이 사주 사례까지 살펴드렸고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설정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